안녕하십니까.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동차의 전기모터와 차량 내부의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핵심적인 전력변환 장치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토폴로지 구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차량용 전력변환 장치에 적용 가능한 인피니언 슈퍼정션 모스펫 CFDA 제품의 특성과 스몰 시그널 모스펫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전기자동차의 대략적인 내부 구조와 주요 블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보드 차저와 LDC 블럭의 구조 및 토폴로지 구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량용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디스크릿 반도체 부품의 그레이드 및 퀄리티피케이션 시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전력변환 시스템 및 전원 회로를 위해 개발된 당사의 슈퍼정션 하이볼테지 모스펫 제품인 CFDA 시리즈와 스몰 시그널 모스펫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향후 5년의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장 전망. 2018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인도나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도상국가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1억 6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는 전 세계 판매량 1억 1,500만 대 중에 약 10%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전자 시스템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48V 전원 시스템의 채택이 이러한 요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오토모티브 월드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주요한 3가지 요소는 가격과 이동거리, 그리고 배터리 재충전 속도 및 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가 전체 차량 가격 대비 얼마나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대차연료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 자동차는 그만큼의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가 최소 200km에서 300km라는 시장으로부터의 기대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와, 전기 배터리를 쉽게 재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와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1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가와 같은 기술적인 난제들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시장성을 넓히는 데 있어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은 바로 효율과 전력 밀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전반적인 전원 시스템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원 시스템의 주요 블록은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메인 인버터와 차량 내 다수의 전자 시스템에 저전압의 전원을 공급하는 DC-DC 컨버터 블록이 있고, 메인 인버터와 DC-DC 컨버터에 고압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용량 배터리 파트가 있으며,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한 AC-DC 컨버터, 즉 온보드 차저 블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인버터 블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DC-DC 컨버터와 온보드 차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V 컨버터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온보드 차저라는 의미의 OBC는 230V 입력 조건에서 약 3.6kW의 출력을 가지며 AC 상용 전원을 최대 400V 직류 전압으로 전력 변환시켜주는 시스템으로, 내부는 EMI 블럭과 PFC 블럭, DC-DC 블럭과 정류기 블럭으로 구성됩니다. OBC는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시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파트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의 주요 전원 시스템에 고압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모터 구동을 위한 인버터 모듈은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 자동차의 메인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볼테이지 DC-DC 컨버터라는 의미의 LDC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고압의 DC 전원을 12V 계열의 저전압 레벨로 변환시켜 차량의 다양한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OBC 시스템 솔루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피니언이 데모 제작한 온보드 차저의 3D 외형과 내부 배치 구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AC 입력 소켓과 DC 출력 소켓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고 전체 내부 최적은 약 4L가량이며 물을 이용한 순행식의 쿨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규격은 IP6K7과 IP6K9K를 타겟으로 합니다. OBC 내부는 EMI 블럭, AC-DC 스테이지, DC-DC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인피니언의 OBC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전기 및 기구적 사용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단상용 AC 전원을 사용하고 넓은 출력 전압과 최대 출력 전류 16A를 갖는 능동형 브릿지리스 PFC 블럭을 구현하며 AC 입력 전압의 범위는 90V에서 264V로서 일반적인 AC 상용 전압을 사용합니다. 파워 팩터는 99%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효율은 230V 입력 조건에서 약 94% 이상, 115V 입력 조건에서는 약 90% 이상을 목표로 하며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절연의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제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이며 마이컴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인 PLD를 통해 상호적으로 제어 관리를 합니다. 앰비언트 템퍼러처의 범위 마이너스 40도씨에서 85도씨이고 시스템의 냉각 방식은 순행 방식을 적용하며 하우징의 세이프티 클래스는 IP6K7과 IP6K9K를 따르며 케이스의 볼륨은 약 4.5L 미만입니다. 다음 그림은 OBC 시스템의 실제 회로를 보여줍니다. 절연이 되어 있는 메탈 플레이트 면에 순행식의 쿨링 구조를 접합시켜 시스템의 발열을 억제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으며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OBC 시스템은 크게 PFC 보드와 DC-DC LAC 보드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보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OBC 시스템에서 인피니언이 제안하는 PFC 블럭의 컨셉은 다음의 브릿지리스 레조넌트 PFC입니다. 이 솔루션은 두 개의 인터리브드 스테이지로 구성되며 AC 인풋이 포지티브일 때 왼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턴온되어 인덕터의 에너지를 차징하고 왼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턴오프되고 상단 스위치가 턴온되면서 부스팅이 개시됩니다. 이와 동시에 오른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턴온되면서 오른쪽 레그의 인덕터에 에너지가 차징됩니다. 왼쪽 레그의 상단 스위치가 턴오프되고 하단 스위치가 턴오프되면서 다시 인덕터에 에너지를 차징시키고 오른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턴오프되고 상단 스위치가 턴온되면서 오른쪽 레그에 부스팅을 개시하게 되는 시퀀스를 갖게 됩니다. OBC 시스템에서의 DC-DC 블럭은 풀브릿지 LAC 토폴로지로서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통해 스위칭 로스를 최소화하여 컨버터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선택하였습니다. LLC 토폴로지는 일반적으로 45%에서 50%의 고정 듀티 사이클을 사용하며 출력 전압 레귤레이션을 위해 주파수가 가변되는 토폴로지입니다. 경부하 이하의 부하 조건에서는 LLC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공진 주파수보다 높고 풀부하 조건 이하에서는 공진 주파수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공진 주파수는 C1, L1, 그리고 부하 저항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LLC 토폴로지에서는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 바디 다이오드가 전류를 도통하기 때문에 바디 다이오드의 스위칭 속도가 빠른 모스펫이 요구됩니다. 잘 설계된 LLC 컨버터는 2차 측의 제로 커런트 스위칭의 정류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피니언 OBC 솔루션에서 PFC 블럭의 효율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230V 입력 조건에서의 전 부하 영역에서의 PFC 효율은 96% 이상이며 풀부하 조건에서는 약 97%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피니언 OBC 솔루션에서 DC-DC 블럭의 효율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전 부하 영역에서의 DC-DC 효율은 96% 이상이며 경부하 조건에서는 약 97%, 풀부하 조건에서는 약 96.5%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피니언 OBC 솔루션에서 PFC 블럭과 DC-DC 블럭의 토탈 효율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전 부하 영역에서의 토탈 효율은 93% 이상이며 풀부하 조건에서는 약 93.5%의 전체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DC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LDC는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의 약자로 지칭되며 배터리로부터의 고압의 전압을 12V 레벨의 저전압으로 변환시켜 자동차 내부의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DC 솔루션에서 DC-DC 컨버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LDC 블럭은 200V에서 400V 정도의 배터리 전압을 DC-DC 컨버터를 거쳐 LV 서플라이 시스템을 통해 약 14V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입력 전압은 최소 200V, 최대 400V이며 450V의 피크 전압을 허용하고 티피컬 전압은 약 300V입니다. 출력 전압은 최소 8V, 최대 16에서 18V이며 티피컬 전압은 약 14V입니다. 출력 전류는 최대 200A에 이릅니다. 파워 트랜스퍼는 최대 3kW이며 티피컬 전력 전달량은 400에서 800W입니다. 스위칭 주파수는 티피컬 100kHz이며 효율은 티피컬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인피니언 쿨모스 CFDA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량용 DC-DC 컨버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kW 파워 전격의 입력 전압 범위는 160V에서 300V 범위이며 출력 전압은 약 13.7V입니다. 이 DC-DC 컨버터는 차량용으로 설계되어 고효율, 고전력 밀도의 특성을 나타내며 세컨더리 렉티파이어 부분은 다이오드 대신에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 모스펫을 사용하여 효율을 보다 더 향상시켰으며 로코스트 봄을 위해 싱글 스테이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피니언 쿨모스 CFDA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량용 DC-DC 컨버터의 블럭 다이어그램입니다. DC-DC 컨버터는 GBS 페이지 시프트 풀 브릿지 토폴로지 컨셉이며 세컨더리 사이드는 컨덕션 로스를 낮추기 위해 모스펫을 사용한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 블럭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스위칭 디바이스들은 1채널 혹은 2채널 게이트 드라이버 IC로 구동하며 이러한 드라이버 IC들은 마이컴에 의해 제어됩니다. 다음은 DC-DC 컨버터에 적용된 GBS 페이지 시프트 풀 브릿지 토폴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BS 풀 브릿지 컨버터는 약 35%에서 100% 부하 조건에서만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합니다. 출력 전압 레귤레이션을 위해 스위칭 주파수는 고정 주파수를 사용하며 듀티 사이클은 가변됩니다. GBS를 달성하기 위해 왼쪽 레그와 오른쪽 레그 간의 데드 타임을 미세 조정해야 하고 공진 주파수는 리키지 인덕턴스와 아웃풋 캐패시턴스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GBS 풀브릿지 토폴로지에서는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위해 바디 다이오드가 전류를 도통하고 경부하 조건에서는 하드 커뮤테이션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다이오드 스위칭 속도를 가진 모스펫이 요구됩니다.
기본 4가지 모드는 에너지 전달 구간, 데드타임 구간, 프리힐링 구간, 데드타임 구간으로 구성되며 반주기별로 반복 동작합니다. 먼저 정예 반주기 동안 왼쪽 레그의 상단 스위치와 오른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도통하면서 2차 측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다음 데드타임 구간에서는 오른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가 턴오프 되면서 모스펫의 기생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오른쪽 레그의 상단 스위치의 기생 캐패시터는 방전을 개시합니다. 그 후 오른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의 기생 캐패시터의 충전이 끝나고 상단 스위치의 바디 다이오드가 도통되면서 이때 오른쪽 상단 스위치를 턴온하여 GBS를 하며 에너지는 프리힐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데드타임 구간에서는 왼쪽 레그의 상단 스위치가 턴오프 되면서 기생 캐패시터를 차징하고 왼쪽 레그의 하단 스위치의 기생 캐패시터는 디스차징하는 모드가 됩니다. 왼쪽 하단 스위치의 기생 캐패시터가 완전 방전되고 기생 다이오드가 도통되었을 때 왼쪽 하단 스위치를 턴온시키면 GBS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 반주기 동안의 모드가 끝나고 부의 반주기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다음은 DC-DC 컨버터의 전체 부하 영역에서의 효율을 측정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험 조건은 입력 전압 275V, 출력 전압 13.7V이고 측정 앰비언트 온도는 약 27도씨입니다. 부하 조건은 최소 200W에서 최대 2kW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측정된 효율은 500W 이상 2kW 영역에서 모두 9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용으로 인증된 부품은 차량용으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우 내구재로서의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동작이 가능해야 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부품 특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차량용으로 쓰여지는 부품과 산업용 부품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부품의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은 신뢰성 측면에서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 카운슬, 줄여서 AEC Q155 혹은 151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 범주와 샘플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제품 사양서상의 오토모티브 AEC Q155, 151, 퀄리파이드라는 라벨이 상기의 인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퀄리피케이션에 관해서는 자동차 고객과 쌍방의 추가적인 합의 이행이 요구되며 편차 관리, 검수, 변경점 관리 같은 요구 조건들이 확대됩니다. 산업용 부품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의 경우는 신뢰성 측면에서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줄여서 제덱이라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 범주와 샘플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라이팅이나 텔레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처럼 요구되어지는 환경과 동작 조건에서 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측면에서의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온도 조건은 차량용 제품의 경우 마이너스 40도씨에서 150도씨이며 제품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좌우됩니다. 산업용 제품의 경우는 마이너스 25도씨에서 150도씨입니다. PCM과 같은 부품의 변경 관리는 차량용 제품은 GVEI 규정에 준하며 고객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제품은 제덱 46조 조항에 준하며 PCN 통보 후 30일 이내에 별도의 고객 측 대응이 없을 경우 PCN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PCN을 인식한 이후 90일 이내에 별도의 추가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PCN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퀄리티피케이션은 차량용 반도체 IC나 디스크리트 제품의 경우 AEC-Q155, 151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산업용 반도체 제품의 경우는 제덱 인증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자료에서 보셨듯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들은 특별한 인증시험 조건들을 만족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피니언은 차량용에 특화된 슈퍼정션 모스펫 제품인 CFDA 시리즈를 출시하여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전기 자동차의 전원 시스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전원 시스템인 온보드 차저와 DC-DC 컨버터에 대한 연구는 고효율, 고신뢰성의 하이볼테이지 모스펫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피니언은 슈퍼정션 테크놀로지 기반의 차량용 650V급 패스트 바디 다이오드 특성을 가진 CFDA 시리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650V CFDA 제품은 패스트 바디 다이오드가 집적된 차량용 하이볼테이지 쿨모스 모스펫의 제1세대 제품이며 DC-DC 컨버터와 배터리 차저에서 요구되는 단방향과 양방향성 토폴로지에 모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FDA 시리즈는 고속 스위칭 슈퍼정션 모스펫의 모든 이점을 제공하고 AEC Q101 스탠다드에 따라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향상된 신뢰성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넓은 범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가성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CFDA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브렉다운 볼테이지가 650V로서 볼테이지 세프티 마진을 증가시켰고, 셀프 DIDT, DVDT 특성을 갖고 있어 하드 커뮤테이션 시에 볼테이지 오버슈트를 제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EMI가 향상되며 회로 디자인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QG 밸류를 갖고 있어 경부하 시에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며 바디 다이오드의 반복적인 커뮤테이션 동작에서의 낮은 QRR과 QoS는 스위칭 손실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아진 턴온, 턴오프 딜레이 타임으로 인해 스위칭 주파수 및 듀티 사이클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FDA 시리즈는 하이볼테이지 모스펫을 필요로 하는 차량의 여러 전원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HID 램프와 같이 램프의 점등 스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압의 펄스가 이용되는 블럭이라든가, 솔레노이드 밸브 장치 대신에 높은 정확도를 가진 피에조 방식의 인젝터를 사용하는 커먼 레일 디젤 분사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표준 상용 전원을 사용해 내부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온보드 차저에서 PFC 스테이지와 DC-DC 스테이지에 적용이 되며, 고압의 배터리로부터 12V 파워 시스템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DC-DC 컨버터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CFDA 시리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FDA의 기술적인 특징과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FDA 시리즈는 하드 커뮤테이션 동안에 발생하는 볼테이지 오버슈트를 제한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디자인의 용이성을 가능케 합니다. 스위칭 시의 볼테이지 오버슈트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시면 경쟁사 제품 대비 약 120V가량의 볼테이지 오버슈트 마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FDA 시리즈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보다 완만한 커뮤테이션 동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EMI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DIDT, DVDT와 같은 전압, 전류의 빠른 스위칭 때문인데, CFDA의 경우 보다 완만한 커뮤테이션을 통해 EMI 발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EMI 설계에 소용되는 고객의 시간과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토모티브 콜을 받은 CFDA 시리즈의 라인업은 기본 650V의 볼테이지 레이팅을 가지며 D팩, D2팩, TO220, TO247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RDS1 사양으로는 660mΩ에서 48mΩ까지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FDA의 제품 양산은 최초 2012년 4월에 런칭되어 현재는 앞서 보셨던 제품들까지 풀 라인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인피니언 홈페이지 링크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CFDA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 자료 및 추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전원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몰 시그널 모스펫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호용 모스펫은 말 그대로 파워를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로 소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자동차 내 수많은 전자기기의 제어와 센싱, 보호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몰 시그널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자동차의 차체 부분에서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인 ABS 파트, 차량 구동 제어 장치인 트랙션 컨트롤 파트, 차량 주행 안전성 제어 장치 파트, 제동력 분배 시스템 파트 등이 있고, 동력 전달 장치 부분에서는 하이 볼테지 배터리 관리 제어 파트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부분에서는 에어백 컨트롤 파트가 있으며, 승객 편의사항 부분에서는 공조 제어 파트, 시트 조절 파트, 윈도우 및 미러 조절 파트,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파트 등 다양한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스몰 시그널 모스펫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피니언의 스몰 시그널 모스펫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언 스몰 시그널 모스펫 포트폴리오는 N채널, P채널과 같은 채널 증가형 제품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모드와 같은 공피평 모스펫 제품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볼테이지 레인지는 마이너스 250V에서 800V까지이고 싱글, 듀얼 및 컴플리멘터리 구조의 모스펫 제품들이 있습니다. 게이트 드라이버 전압의 경우 1.8V의 울트라 로직 레벨에서부터 10V 노멀 레벨에 이르기까지 총 4개의 게이트 전압 레벨로 나누어지며 총 7개의 표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N700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AEC Q101 인증을 받아 차량용 모스펫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워 패키지 내에 있는 로볼테이지 모스펫은 매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들만의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스몰 시그널 모스펫은 특정한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용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몰 시그널 모스펫의 포트폴리오는 넓은 범위의 RDS 사양과 볼테이지 클래스를 갖고 있지만 모든 볼테이지 클래스가 모든 RDS 레벨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볼테이지 클래스에 따라 구성된 각 볼테이지별 RDS1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워 모스펫의 선정은 QG, QLR과 같은 스위칭 특성이나 RDS1 사양, 그리고 서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R세타와 같은 매우 특정한 정기적 파라미터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스몰 시그널 모스펫의 경우는 조금 다른 파라미터들에 의해 선정되게 됩니다. 스몰 시그널 모스펫을 선정할 때 고려되어져야 하는 4가지 파라미터는 VGS 레이팅, VDS 레이팅, RDS1 맥스 값, 패키지이며 그 중에서 특히 VGS 레이팅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VGS 레이팅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최소로 요구되어지는 게이트 드라이브 볼테이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회로에서 VGS에 공급되는 전압 범위가 1.8V에서 2.5V 사이이면 울트라 로직 레벨 VGS 레이팅을 가진 모스펫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고, 2.5V에서 4.5V 사이이면 슈퍼 로직 레벨의 제품을, 4.5V에서 10V 사이이면 로직 레벨의 제품을, 10V 이상이면 노멀 레벨의 제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노멀리 온 상태의 모스펫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VGS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약 마이너스 2V 수준인 디플레이션 모드의 모스펫 제품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75V 미만의 인피니언 스몰 시그널 N채널 모스펫은 20V에서부터 60V 사이의 제품이 있으며, 패키지로는 SOT223 패키지에서 SOT363까지의 패키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75V 이상의 인피니언 스몰 시그널 N채널 모스펫은 75V에서부터 800V 사이의 제품들로 구성되며 패키지로는 SOT223 패키지에서 SC59까지의 패키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인피니언 N채널 디플레이션 모스펫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모든 디플레이션 모스펫은 VGS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레벨에 따라 분류되고 이에 대한 정보는 포장된 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언 스몰 시그널 P채널 모스펫은 마이너스 20V에서부터 마이너스 250V 사이의 제품들로 구성되며 패키지로는 SOT223 패키지에서 TSOP6까지의 패키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키지에 N채널과 P채널 모스펫이 함께 들어있는 구조의 컴플리멘터리 모스펫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으며 SO8 패키지, TSOP6 패키지, 그리고 SOT363 패키지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피니언 스몰 시그널 모스펫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링크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시면 데이터 시트와 브로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노트 등과 같은 보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피니언 차량용 AC/DC 및 DC/DC 컨버터 솔루션과 하이볼테지 쿨모스 CFDA 시리즈,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스펫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인피니언은 전기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OBC 및 DC/DC 컨버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용 고효율 솔루션을 위해 하이볼테지 쿨모스 CFDA 모스펫과 스몰 시그널 모스펫을 제공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모티브 인증을 받은 쿨모스 CFDA 제품은 패스트 바디 다이오드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고효율과 고신뢰성 모두를 요구하는 다양한 토폴로지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다음에 인피니언 담당자분들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